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의 핫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남자 나오셨습니다. 이종훈 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입니까? 고마워요 문재인. 고마워요 문재인? 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별로. 아, 그러세요? 예. 저런. 예. 당연한 걸 가지고 뭘 고맙다고까지 이야기하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시면 그 정도는 하셔야죠, 기본으로. 네, 돌려서 또 회피해 나가시는군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오늘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이게? 네, 고마워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오후 내내 포털 사이트, 주요 왜죠?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고마워요 문재인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1위를 꽤 오랫동안 유지하는 그런 또 모습도 보였고요. 예. 지금은 몇인지 모르겠네요. 아, 전 뭐, 예, 저도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네. 그 1위까지 올라갔다면 이거 누가 검색을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예. 제일 처음에 누가 만들어 놓은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사실은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인위적으로. 아직도 네. 1위네요. 아, 고마워요 그런가요? 문재인 1위에 올라와 있네요. 예.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한 가지 키워드를 검색하게 되면 실검 네. 1위에 오르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원리를 역으로 이제 활용을 한 방식인데요. 예. 일정한 시간대에 사전에 약속을 해서 예. 관심 있는 네티즌들이 동참을 해서 실검 순위를 올리는 예.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오늘 이제 이런 그 일이 지금 이제 탄생을 한 거죠. 예. 지금 올라오는 거 보니까요. 네. 고마워요 문재인 온라인 여론조작 보여준 것 국민의당 정색. 여론조작은 국민의당이 대선 때 했던 거고 국민들이 하는 건 여론이지 여론조작이 아니다. 그다음에 뭐가 고마워요 문재인이야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네. 야당은 배 아파서 조작이라고 심통 부리지만 국민의 마음은 여전하다. 뭐 이렇게 나온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올라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포털 사이트에 개설된 한 카페에 네. 한 회원입니다. 쨍하고 해뜰날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신다 그러는데 네. 그분이 이제 어제 저녁 때 사실은 이런 이벤트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제안을 이제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해서 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예. 이분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그 찍으신 분 같아요. 예. 고마움을 좀 표시하고 싶다. 예. 동참하실 분들은 동참하시라. 예. 이렇게 이제 얘기가 전개가 된 거고. 예. 이제 원래 계획은 오늘 0시를 기점으로 해서 짝수 예. 시간대. 예. 쫙 이렇게 그러니까 오전 10시, 낮 12시, 오후 2시, 4시, 6시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시간 검색어를 하여튼 1위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한 거죠. 보통 얼마나 댓글을 달아야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방금 제가 실시간으로 지금 검색되는 걸 읽어드렸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비판적인 견해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기본적으로는 원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그러니까 이 좀 선물 이벤트로 이제 추진이 된 거기 때문에 네. 이제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식의 이제 내용들이 많긴 해요. 예를 예. 들어서 뭐 고마워요 문재인 위궤양이 치료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다 낫다. 심지어 이제 이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상에 대입을 해갖고 이제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예. 많았고요. 예. 또 뭐 참 잘했어요. 도장 찍기라든가. 예. 뭐 벌써 임기가 그렇게 됐습니까라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줄을 이뤘는데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 이 비판적인 의견도 물론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고마워요 문재인 살충제 달걀 먹게 해줘서. 예컨대 이런 거. 예, 이렇게 이제 냉소적으로 이렇게 패러디한 분도 계십니다. 예. 또 이게 뭐, 아니, 대한민국이 북한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몰고 가느냐라고 그렇죠. 하는 네티즌도 예, 있었고, 이 바람에 이거 중요한 그 살충제 달걀 이슈가 완전히 덮여버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읽어주셨다시피 이거 정치적 의도를 가진 특정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온라인 여론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거 아니냐. 이게 리트윗되는 모양이군요. 예. 뭐 리트윗도 하고 뭐 이제 검색도 하고 그렇군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뭐 여러 종류의 댓글도 달고 뭐 이런 식이 되면 이제 아무래도 실검 1위를 오르니까 하여튼 그런 우려의 시선도 지금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고마워요 문재인이지 않습니까라고 했을 때 제가 글쎄요 저는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호불호 고맙다 뭐 이런 것이 없어서가 아니고 2차 수습을 지금 하시는 거네요. 아니요. 수습 아니 저의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조금 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미워하는 사람이든 한 사람이 나라의 운명을 지금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순간에 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스포츠 경기 할 때도 막 응원하지 않습니까? 네. 이래라고. 힘내고 응원해도 지금 시원찮을 시국이거든요.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그런 대국적인 이제 차원에서 뭐 고마울 것도 없고 미울 것도 없다는 게 제 입장이라는 거죠. 극중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 그러세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더 못 알아듣겠습니다. 넘어가죠, 뭐. 네. 자, 근데 지금 실검 순위 보고 계속 검색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바로 이제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게 파급 효과라고 이제 봐야 될 텐데 보통 이제 누구든지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할 때 예를 들어 점심 때 짬이 나서 뉴스를 좀 봐야 되겠다 이럴 때 이렇게 딱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보통 제일 먼저 보는 게 실검 순위를 보잖아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지? 그래서 사실은 오늘 지금 이게 더 지금 불이 붙은 그런 측면도 좀 없잖아 있습니다. 내지는 그러니까 이거 난 여기 비판적인데 이런 분들도 일단 검색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검 순위가 계속 지금 오래 유지되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실 실검이 여론 형성에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맞고 그런 점에서 사실 국민의당이 이야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없진 않은 그런 지금 말씀하신 동안에 제가 또 실시간 검색을 했더니만 야당은 대부분 전반적으로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여론 조작으로 확인된다. 이런 또 그 가짜 뉴스 비슷할 수가 있는 이야기들을 또 하시고 계셔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100일 지났고요.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국민된 도리로서 또 힘을 보태드리는 것도 당연한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한테 지금 이 얘기 듣고 싶으신 거죠? 어떤 얘기요? 고마워요, 곽수종. 아닙니다. 저의 진심을 왜 자꾸 이렇게 호도를 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대상도 안 되고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앞서 일부에서 문재인 정부 100일에 대한 여당 평가 박광온 의원과 함께 나눠봤죠. 아주 하실 말씀이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많이 부족해서 아쉬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론조사로 지난 100일을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네.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계획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14일과 16일 이틀 동안 T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문화면접과 자동응답, 유무선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응답률은 5.2%,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 한 1,600명을 대상으로 응답을 질문을 보내셨고 조사 결과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네. 취임 100일을 맞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하나 선택해달라고 물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것 하나만 선택해달라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 마음에 드는 것부터 소개를 해드리면요. 서민 약자를 우선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좋다는 의견이 23%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이 탈권위, 소통, 공감 행보가 21.3%로 두 번째였고요. 네. 세 번째는 개혁 소신, 추진력이 18.5%로 세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의, 형평, 국정 철학이 11%, 또 평화, 대화, 외교 안보가 4.9% 순으로 나타났고요. 긍정평가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의견도 12.2%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도 어느 부분이 있던가요?
부정적인 평가는 하나도 없다라는 의견이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이 선심성 정책 과다 19.2%로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내 편과 네 편을 편 가르게 하는 그 모습이 11.8%로 세 번째로 나타났고요. 외교 안보 능력 부족이 10.6%, 또 공약 약속 뒤집기가 4.7%, 네. 독선 또 협치 무시 3.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8328번님. 문재인 대통령 한 번 더 하면 안 되나요? 4867번님. 그 다음에 3662번님. 문재인, 제차 봐도 인간다운 분이네요. 청취자분들이 댓글을 보내주시네요. 한 70% 넘죠. 지금 84%에 어떤 가까운 높은 지지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가 너무 못해서 나오는 그런 반사 효과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한 대여섯 곳에서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70%대에서 높게는 80%대 중반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저효과라고 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실망한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매우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야가 지금 질이 멸렬하다. 여당도 당청 관계에 있어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뒤치다꺼리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야당은 각 당이 당내 분열한 상태고 또 야당 간에도 공조가 지금 잘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때 시행착오를 겪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취임 100일 동안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은 유권자들조차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가령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 지난 대선 때 한 20%대 초반 득표율을 기록해서 5명 중에 1명 정도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의 조사를 보면 40%에서 한 50%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찍지 않았던 유권자들도 지금 대체로 긍정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 평가는 어떻습니까? 야당 평가는 사실 지금 정당 지지율을 이번 주 저희가 이제 어제 발표한 걸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여전히 51.6%로 매우 높고요.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16.4%, 바른정당이 6.6%, 국민의당이 6%, 정의당 5%. 사실 자유한국당의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그래도 10%를 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다른 조사 기관들의 결과는 10%에 못 미치는 지지율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민주당이 지금 독주를 하고 있고 다른 야 4당은 10%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본다면 지금 야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문재인 대통령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네.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은 야당의 손보다는 지금 청와대 여당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은 어쩌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네. 들고요. 지금 여론조사대로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지지율을 가지고 이 국정을 계속 유지해 간다는 게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될 그런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지금 워낙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고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더 큰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만약에 지지율이 조금씩 계속 50%대 40% 떨어지는 것은 5년 단임제에서 불가피한 상황이긴 한데 이게 계속 조금씩 계속 떨어지다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절대적인 지지율 수치를 봤을 때는 40%, 50%, 60% 높긴 합니다만 네. 계속 떨어지는 모습 곡선을 그린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입장에서는 조금 그 국정 동력을 계속 끌고 나가는데 또 적폐청산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이 있는데 그런 과제들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참 이게 국정을 운영한다는 게 수많은 사람들의 서로 다른 의견들을 모아서 이 균형을 맞추는 작업인데 야당은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혁 사업을 두고 정치 보복에 가까운 어떤 정략적인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공격하는 것 같아요. 어떤 스탠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정치는 이제 결과도 중요하지만 풀어가는 과정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또 평가를 받고 사사건건 반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지금 여소야대 과정에서 일부 정당을 배제하고 협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또 국민들이 그 모습 또한 지지를 철회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같아도 계속 협력하는 협치에 노력은 해야 된다 이런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적폐 청산 과정에서 야당은 정치 보복이다 이런 반론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국민들은 적폐 청산을 또 굉장히 높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로 꼽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을 때 적폐 청산에 또 개혁의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지율이 결국에는 이런 문재인 정부의 동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야당은 아무튼 최근 들어서 다른 층은 모르겠는데 보수층에서의 지지율은 지금 긍정 부정이 좀 크로스되는 과정까지 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중도층과 진보층은 여전히 70%, 80%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보수층이 지금 최근 들어서 원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안보 이슈 때문에 40%대까지 긍정평가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런 차원을 보기 때문에 특히 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안보, 그다음에 복지의 재원 문제 등등의 이슈를 갖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계속 좀 설득해 가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앞으로 지방선거가 이제 1년이 채 안 남았는데 연말까지 50% 이상 계속 유지할지가 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또 우리 이택수 대표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적폐 청산을 어떻게 계속 동력을 살린 상태에서 가져가느냐 이 문제인데 우리 국민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적폐 청산이 5년 안에 될까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진지하게 이 시스템적으로 모든 사회의 구조개혁을 해나가야 된다고 본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안고 있는 숙제, 과제 이거는 정말 어떤 21세기를 앞둔 시대적 소명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국민들이 조금 더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고 또 야당도 야당다운 야당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일에 대해서는 힘을 합치는 그런 노하우를 같이 제공하는 그런 좀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정치가? 그렇습니다. 모두의 언급을 하셨지만, 문재인 정부가 5년 단임제라는 한계가 태생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년 중임제면, 개혁 드라이브를 계속 걸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5년 단임제 한계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같은 정권이라도 다른 지도자로 대통령이 또 바뀐다라고 하면 개혁 동력의 드라이브는 좀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여당하고 청와대 관계, 그러니까 당청 관계도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스템이 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보수 야당들과도 계속 협치해 나가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협력, 협치의 모습은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근데 대통령께서 너무 잘하셔서 그런지 총리와 장관 임용하실 때 초기에 책임자를 앞에 붙였었거든요. 책임 총리, 책임 장관. 책임 총리가 계십니까? 저는 총리가 계시는지도 잘 모르겠던데 요즘. 대통령실이 워낙 높기 때문에 쓴소리를 할 여지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5년 단임제에서는 이제 주권 중반 후반으로씩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책임 총리 또 책임 장관들의 목소리는 아마 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떤 효과를 나타낼 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쓴소리를
해야 될 때가 오겠죠. 예, 행안부 장관 김부겸 장관이 경찰청장과 광주청장의 어떤 말싸움에서 행동하는 걸 보고 책임 장관제가 맞는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였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